오늘은 아파치 웹서버 로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웹서버도 그렇지만은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다루는 데 있어서 로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로고가 매우 중요해요. 로고를 몰라서는 안 되겠죠. 로고를 봐야지만이 뭔가를 할 수 있고, 로고를 봐야지만이 문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고를 다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방대한 로고가 쌓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는 어떤 기술 스택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거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죠. 아파치 웹서버 또한 로고를 매우 이렇게 잘 남기고 있습니다. 기본 기능으로 내장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아파치 로고는 모듈로서 모드 로고 컴피그라는 모듈로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고를 이제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깅 요청에 대한 로깅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제 아파치 웹서버는 외부에서 접속을 하는 것을 따라서 반응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청에 대한 로고를 다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듈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로고 언더바 컴피그 모듈 이런 식으로 아이덴티파이어 이렇게 이제 구분자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구분자는 이런 식으로 if 모듈 로고 컴피그 모듈 이런 식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 이름 모듈 이름은 모듈 언더바 로고 컴피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분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쓴다. if 모듈 이런 디렉티브에서는 요걸 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듈은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한 로깅을 이제 다양하게 저장을 해주는 걸 말하는 거고요. 파일에다가 저장하게끔 할 수도 있고 기본은 다 파일에다가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정을 하게 되면 외부 프로그램에다가 전송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각각 요청에 대해서 조건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요청에 대해서는 로고를 남기지 말고 어떤 요청에 대해서는 로고를 남기게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주소에 가시면 똑같이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똑같이 볼 수 있는 주소, 아파치 문서죠, 문서. 문서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아파치 HTTP 서버 버전 2.4 버전의 문서입니다. 이 문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읽으셔도 참 좋습니다. 이 페이지는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이제 한글화로 이렇게 해서 읽으셔도 되고요. 주요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도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요. 아파치 웹로고, 아파치 로고를 이제 좀 보면 타입이 있습니다. 로고에 이제 아파치 로고를 쌓는 것에 대한 타입이 있는데 크게는 요청에 대한 로깅을 남기는 게 있고요. 또는 에러 로깅이 있습니다. 에러 로깅이 있는데 요청에 대한 로깅을 또 분류를 하게 되면 로고 포맷, 트랜스퍼 로그, 커스텀 로그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요청 로고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설정을 함으로써 요청 로고를 기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에러 로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로고 포맷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에러 로고 포맷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거를 지정해 줄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 지정을 잘 안 합니다. 해야 되는데 잘 안 하고 그냥 써요. 대부분 로고 레벨만 가지고 그냥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청 로고와 에러 로깅이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 리퀘스트 로깅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GCO를 써갖고 이거를 로깅을 어떻게 남길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청 로깅을 먼저 보시면 요청 로깅에 보면 로고 포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로깅을 남길 거냐,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요청에 대한 요청이 하나씩 들어오거든요. 하나씩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들어오는데 하나씩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어떤 형태로 로깅을 남길 거냐, 그 포맷을 정의를 해주는 거죠. 포맷 아규먼트는 로고 포맷과 커스텀 로고의 디렉티브에서 스트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고 포맷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고 포맷이라는 것을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지시어를 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h, %l, %u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이렇게 땅따옴표로 되어 있죠. 땅따옴표로 되어 있는 것을 크게 로고 포맷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뒤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combined 되어 있고 common 되어 있죠. combined 되어 있는 것은 이름이에요. 이름. 요 로고 이렇게 지정한 로고 포맷의 이름이 combined라는 겁니다. combined라는 거고요. 이렇게 지정한 로고 포맷의 이름이 comm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ommon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고 IO라고 있는, 로고 IO 모듈이라고 있습니다. 로고 IO 모듈이라고 있는데, 로고 IO 모듈을 가지고 정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뒤에 보면, %i, %o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쓰기 위해서는 로고 IO 모듈을 활성화시켜 준 다음에, 뒤에 combined IO라는 이름으로 로고 포맷 이름을 정의를 해준 거예요. 이런 포맷은 combined라고 부르는 거고, 이런 포맷은 comm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로고 포맷을 어떻게 식으로 정의를 해주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로고 포맷이나 이런 것들은 아파치의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서 보시면 이 주 설정 파일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버로 들어왔고요. 서버로 들어와서 이제 아파치 레드햇입니다. 레드햇이기 때문에 주 설정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되시나요? 잘 안 되시면 그냥 설정을 제가 컬러를 네, 이렇게 하시면 좀 더 구분이 될 겁니다. 화면에 구분이 되죠. 들어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네, if module io log underbar config 모듈 이렇게 되어 있죠. io가 아니라. 그래서 이만큼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가 로고에 대한 설정인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면 아파치 문서에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로고 컴피그 모듈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로 해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건데 이 안에 보시면 로고 포맷을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로고 포맷을 정의를 해주고 있고 IO 모듈을 쓰고 싶다. IO까지 로그인을 하고 싶다라면 이런 식으로 다시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뒤에 아래 보시면 커스텀 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커스텀 로고는 인제값으로 파일명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일명을 적고 뒤에 이런 식으로 combined 이렇게 되어 있죠. 이 combined는 뭡니까? 앞에 여기서 정의한 로고 포맷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에다가 로고를 쌌는데 어떤 형식으로 쌓으라는 겁니까? combined라고 정의되어 있는 로고 포맷 형식으로 쌓아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주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주 설정에서의 설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버추얼 호스트에서도 다 쓸 수가 있어요. 이 주 설정 파일에서의 설정은 다른 곳에서 글로벌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버추얼 호스트 설정을 한번 해줬죠, 저희들이. 버추얼 호스트 설정을 이렇게 해줬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보시면 에러 로고도 있지만 커스텀 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버추얼 호스트에 대한 로고, 접속 로고를, 리퀘스트 요청 로고를 커스텀 로고를 써갖고 정의해주고 있는데, 이 파일에다가 액세스 로고를 작성을 하라는 거죠. 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combined로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bined로 해달라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로고 포맷이 combined로 정의되는 것 형태로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PPT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주 설정 파일에 있는 내용을 뜯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있고, 이제 로고를 남겨야 되는데, 로고를 남기는 데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트랜스퍼 로고라고 있고요. 그리고 커스텀 로고가 있는데, 트랜스퍼 로고는, 로고 포맷 마지막에 정의한 로고 포맷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면 로고 포맷이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렇죠? 로고 포맷이 3개가 있고, 이름도 각각 정의해줬습니다. 이름도 다 달라요. 그렇죠? 트랜스퍼 로고를 적용해주게 되면은, 어느 로고 포맷에 적용을 하냐면, 맨 마지막에 설정한, 요 마지막에 있는 것을 로고 포맷에 적용해갖고, 트랜스퍼 로고에 닦게 됩니다. 얘는 어떻게 지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뒤에 이름이라든가 뭔가 줄 수가 없어요. 트랜스퍼 로고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퍼 로고를 쓰기 위해서는 항상 그 앞에 로고 포맷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액세스 로고를 싹스록 되어 있고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랜스퍼 로고는 잘 안 써요. 실제로 트랜스퍼 로고는 안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재 설치한 아파치 웹서버에도 이게 없어요. 없어. 이 설정이 없습니다. 없어. 트랜스퍼 로고라는 것이 없어요. 없게 되어 있고. 커스텀 로고를 그냥 씁니다. 아파치 웹서버에서도 커스텀 로고를 그냥 기본으로 쓰고 있는데, 커스텀 로고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 설정한 로고 포맷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컴바인드 형식으로 액세스 언더버 로고에 로깅을 쌓아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아니면 그 스트링으로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름을 굳이 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다 죽는 거예요. %h, %l, %ut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형식을 가지고 다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형식을 가지고 로고를 쌓게 되어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잘 안 씁니다. 이 첫 번째 방식으로 이제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로고 포맷에 관련해갖고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HL, UTR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암호화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냐면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 로고 형식 지정하기라고 해서 나옵니다. 나와서 %H하고 원격 호스트 이름을 말하는 거고, %L 하게 되면은 로고 임명 이렇게 있고요. %R 하면 요청의 첫 번째 줄, %S 하게 되면 스테이터스 바, 스테이터스 바가 아니라 스테이터스 상태, 스태티스틱, 그러니까 200, 400 이런 거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외우지는 않아요. 그냥 요거 표 보면서 그때그때 이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똑같이 나오죠. 로고 포맷, %H, %L, U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커먼으로 이름을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커먼이라고 형식을 가지고, 요 액세스 로고에다가 쌓아라. 그런 겁니다. 이걸 쓰지 않겠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스트링으로 지정해도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체 로고는 어떻게 쌓이는 거냐? 설명을 들어서 알겠어. 이제 로고를 쌓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쌓이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직접 보면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지난번에 이렇게 버추얼 호스트를 한번 세팅을 했었는데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해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난번과 좀 달라졌죠. 지난번과 좀 달라졌는데 제가 미리 요 내용 요것들을 가져다 놨습니다. 이거는 다큐멘트 루트가 여기로 되어 있죠.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공짜로 쓸 수 있는 부트스트랩 5.0 기반의 템플릿이라고 할 수 있죠. 공짜로 쓸 수 있는 요거를 다운받아갖고 압축을 풀었습니다. 압축을 풀어서 소유권을 다 아파치로 다 바꿔줬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치게 되면 이거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버추얼 호스트 다큐멘트 루트가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읽어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버전 3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치 웹서버가 하는 게 이런 일이에요. 이런 HTML을 읽어갖고 이제 렌더링해서 보여주는 거죠. F12번 키를 누르시거나 기타 도구에서 개발자 도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F12번 키를 누르시면 나오는데 여기서 이거 키시고 캐시 사용 안 하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캐시 체크를 한 다음에 릴로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쭉 뭐가 나와요. 여기에 뭐가 쭉 나옵니다. 그렇죠? 쭉 뭐가 나와요. 쭉 뭐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청을 이렇게 날렸고 응답을 이렇게 줬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이 응답 헤더가 누가 해주는 겁니까? 아파치 웹서버가 해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는 것 자체가 그림 파일도 있고 CSS 파일도 있고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브라우저에다가 전송시켜주는 겁니다. 그 전송받은 브라우저는 이걸 가지고 렌더링을 해준다는 거죠. 하나씩 다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아파치 웹서버가 하나씩 다 전송을 해주는 거고요. 요청을 70번의 요청을 했고 총량을 1.4MB를 전송했다는 걸 나오고 있죠.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요청들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웹서버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다 보냈다라는 겁니다. 웹서버는 이거를 다 보내준 거죠. 클라이언트에다가. 로그는 어떻게 쌓이느냐 그러면 봅시다. 버추얼 호스트에서 로그는 어떻게 쌓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다가 쌓게 되어 있고 컴바인드라는 로그 포맷 형식으로 쌓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겠네요. 요거 그렇죠? 요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로고가 쌓이고 있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뭔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되게 길어요. 뭔가 그렇죠? 되게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아니면 초기화를 좀 해줄까요? 초기화? 이 파일이 너무 클 수도 있으니까 초기화를 해주고요. 이렇게는 파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F5번 키를 다시 한번 해주게 되면 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처음에 홈페이지 3.html을 전송을 시켜줬고요. 그런 다음에 웹브라우저가 이걸 다운받아갖고 이거를 받은 다음에 렌더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CSS 파일이라든지 이런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리고 이런 그림 파일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다 다운받아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로고 포맷 형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형식들은 아까 말했듯이 컴바인으로 지정한 로고 포맷 형식으로 로고를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트 IP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있는 IP는 190.168.90.2가 되는 거고요. 날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페이스 공백 하나로 이렇게 띄어쓰기로 형식으로 하나씩 형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만큼의 형식이 하나 있는 거고요. 요만큼의 형식이 하나 있는 겁니다. 요만큼의 형식이 하나 있는 거죠. 요만큼의 형식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요청이라고 볼 수 있죠. get으로 갖고 있는 거고 요청을 한 건지 포스트로 요청을 한 건지를 보여주는 거고 자원이 뭐냐, 어떤 거냐, 근데 프로토콜은 뭘로 되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챕터고 그 다음에 상태 200이고 이거는 정송한 용량, 그러니까 이 파일의 용량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레퍼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디서 전에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요청을 해갖고 들어왔느냐 이거를 끌고 가느냐 그러는 거고요. 마지막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 정보입니다. 이걸 유저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유저 에이전트의 브라우저 정보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다. 굉장히 많은데 결국엔 크롬 브라우저 말하는 거겠죠. 크롬 브라우저, 사파리 다 들어가는데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이 부분은 보시면 일단 라이센스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건데 사실 엣지죠, 엣지 브라우저를 썼는데 엣지는 사실 크롬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크롬 엔진까지도 다 적어주는 거고요.
이런 형식으로 로깅을 쌓고 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보면 뒤로 가기 이렇게 하고 첫 번째 걸로 이렇게 하면 이번엔 홈페이지 1을 열었죠? 그러면 홈페이지 1에 대한 접근한 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파치 웹서버 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 혼자만 접속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지 뭐 굉장히 큰 뭐 쇼핑몰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클라이언트 IP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죠? 그리고 190.168이면 그냥 뭐 집에서 쓰는 거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공인 IP가 다 붙겠죠.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접근해도 그러냐?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스마트폰에도 다 IP가 다 들어가요. 뭐 LTE로 하든 아니면 뭐 공공 와이파이로 하든지 간에 무조건 IP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IP가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형식을 좀 바꿔볼까요? 형식을. 아까 보니까 주 설정 파일에 보니까 로그 IO 모듈이라고 있어요. 로그 IO 모듈이 있으면 컴바인드 IO를 쓸 수도 있고 커먼 IO도 있네요. 커먼 IO를 하게 되면 레퍼러하고 유저 에이전트를 보여주지가 않아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커먼으로 한번 해보죠. 커먼으로 컴바인드 IO 말고 커먼으로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버추어스 들어가서 이제 컴바인드가 있는데 커먼으로 그냥 바꿔보는 겁니다. 바꿔서 항상 아파치 설정 파일을 바꾸게 되면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컴피거 테스트를 이렇게 하든지 간에 마이너스 T 옵션을 줘도 돼요. 하든지 간에 테스트를 항상 하시고요. 재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재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로고가 이제 쌓이겠죠? 네, 쌓일 텐데 PPT에 로고에 셔츠 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커먼은 이게 그 유저 에이전트가 없다라고 했죠? 유저 에이전트가 그죠? 유저 에이전트가 없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쌓일까? 이렇게 해보면 네 달라졌죠, 그죠? 여기까지밖에 안 쌓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만 쌓이는 거예요. 그죠? 형식이 달라졌죠? 그죠? 뒤에 이게 모질라 이런 부분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이 로고 포맷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럼 컴바인드 IO도 될까? 컴바인드 IO가 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로그 IO 모듈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컴피그 모듈 D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모듈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명령을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모듈들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로그 IO 모듈이 이네이블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if문이 적혀 있죠. 만약 이 모듈이 로딩 되어 있다면 그런 뜻입니다. 이게 로딩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써줘도 안 된다. 그래서 컴바인드 IO로 한번 해보자. 될 거다 이거죠. 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추어스를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컴바인드 IO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같이만 T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굉장히 길어졌죠. 그리고 아까보다는 훨씬 더 길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유저 에이전트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다운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다가 뭔가 또 숫자가 붙었어요. 이렇게. 그죠? 숫자가 뭔가 붙었습니다. 다 그래요. 다. 그렇죠? 뭔가 다 붙었습니다.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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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 다 붙었어요. 그럼 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 베이스에 있었죠? 베이스에 로그 IO, IO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자,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모듈명이 로그 IO 모듈 되어 있네요. 이 모듈은 요청당 입출력 바이트 수를 기록한다. 숫자는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주고받은 바이트 수가 되면 요청과 응답의 헤더와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트워크 요청당 입출력 바이트 수, 헤더와 내용을 포함한 바이트 수를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청과 헤더를 포함하여 받은 바이트 수, 헤더를 포함하여 보낸 바이트 수 되어 있고,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많이 본 내용이네요. 그렇죠? 어디서 봤습니까? 어디서 봤냐면, 네, 여기서 본 거죠. 이 내용이네, 이 내용. 이 내용이 여기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요청당 입출력 바이트 수를 기록한다. 숫자는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주고받은 바이트 수가 되느냐 요청과 응답의 헤더와 내용을 포함한다. 헤더를 포함한 바이트 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송량하고 내용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실제 전송량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 컨텐츠가 갖고 있는 용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용량을 말하는 건데 더 크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요게 어찌 보면 바이트 전송량, 이 컨텐츠에 대한 양일 수도 있는데 용량, 정송량이거든요. 이 컨텐츠에 대한 정송량이 9247인데 이거는 더 커요. 9540 이렇게 나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헤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크다. 항상 크게 나옵니다. 요거보다 보시면 맨날 항상 커요. 항상 큽니다. 왜 커요? 헤더 요청값까지 헤더값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요청한 바이트 수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유용한 정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두 번째로 가서 바로 이 식으로 쭉 나오게 돼요. 이런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할 거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웹서버를 내가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보까지 남길 거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고 포맷 같은 것을 잘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IO까지는 필요 없다. 그럼 이것만 할래? 이렇게 하게 되면 지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컴바인드로만 이제 하게끔 돌리는 거죠. 이것이 로고를 이제 로깅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로고 포맷을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듈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앞단에 있던 거를 갖고 와서 똑같이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곧바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뒤에 뭐 이름을
뭐 이런 형식으로 지정을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고요. 왜냐면 버추얼 호스트 내에서도 얼마든지 똑같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파치 웹서버의 로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대충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아파치 웹서버 로고에 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커스텀 로고를 쓰는데 이렇게 로고 로테이션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뭐 1년 365일 SS 로고를 그대로 해줬다 그러면 로고 파일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그쵸? 뭐 대형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로고 쌓는 용량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까 제가 간단한 홈페이지,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로고가 이게 쌓인 게 굉장히 많았었죠. 이게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로고 파일 용량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아파치 웹서버에서는 로테이션 로고스라는 이 유틸리티를 제공을 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런 형식으로 로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거는 뭐냐면 86400 이렇게 되는데 초 단위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만큼 지나면 이렇게 이 형식의 이 날짜 형식으로 로테이션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을 바꾸라는 겁니다. 파일을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뒤에 보면 OM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메가바이트인 거죠. 용량입니다. 용량. 5메가바이트가 넘으면 이런 형식으로 파일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고 새롭게 액세스 로고로 쌓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굳이 사람이 용량을 관리한다든가 로고 파일 용량을 관리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제공을 해줘요. 아파치 웹서버가 제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를? 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로테이션 로고스는 아파치의 파이프 로고 파일 기능을 위한 간단한 프로그램이다. 설명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로고 파일 864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로테이션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일 맥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일 사이즈 M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고 파일을 순환할 초단위 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초단위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6400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초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하루입니다. 하루가 86400이에요. 86400. 하루가 지나면 이 로고 파일을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키라는 거고요. 뒤에 거는 이제 5메가 이렇게 되어 있죠. 5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5메가, 그러니까 용량이 5메가가 넘어서면 순환을 하라는 거거든요. 아니면 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더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포팅 가능성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로고 파일 형식 문자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 대부분 시간이에요. 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연, 월, 일, 뭐 초, 뭐 여기까지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대표적인 거죠. YYYY 그러니까 퀄트 Y 하게 되면은 뭐 연도, M, 달, D는 데이 이거는 뭐 보나마나 시간, 이거는 분, 초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를 넘어서게 되면 이런 파일 형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초기화를 해준다는 겁니다. 다른 파일로 초기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로 해준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 간단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커스텀 로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치 웹서버를 패키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USR SBN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y, %n, %d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줘도 되고 확정자를 줘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저 같은 경우는 1메가 이렇게 해둘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1메가를 넘어서면 저런 식으로 저런 형식으로 순환을 해준다는 겁니다. 새롭게 파일을 순환한 다음에 새로운 파일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이렇게 하게 되면 1메가가 넘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1메가를 넘어서자 파일이 변경이 됐죠. 이런 식으로. 그죠? 바뀌었습니다. 이걸 놔두고 이제 이걸로 하는 걸로 이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1메가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쌓이고 있는 거죠. 새로운 파일에다가 로테이션을 지정을 해줘야지만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파일 용량이 이게 지금 혼자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하니까 1메가 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쓴다 그러면 하루에 막 수십 기가씩 쌓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수동으로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로그 로테이션 로그를 설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알아서 아파치 웹 서버가 관리를 해준다. 네, 그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아파치 2.4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뭔가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로그 관련해서 새롭게 이제 지정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서 한번 보는 걸로 합시다. 보게 되면 자 여기 보면 파일이 다 다르죠. 지금 보면 JS 파일이 있고 여기 보면은 뭐 JPG 확장자가 JPG 있는 게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 PNG도 있네요. PNG 이런 식으로 어떻게 뭐 특정 조건에 맞게끔 로고를 쌓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2.4로 넘어오면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건데 그 전에도 뭐 지원을 해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이게 보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환경 변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먼저 지정을 해주는데 request URI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변수 지정 이름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JPG 화자가 JPG로 끝나는 거를 환경 변수로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request URI는 환경 변수가 아니고요. request URI는 아파치 웹서버 자체 내에 이미 정의되어져 있는 변수 같은 겁니다. request URI는 요청 URL에 있는 거죠. 그 URL 중에 끝이 JPG로 끝나는 거를 JPG 이미지로 환경 변수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줬죠.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커스텀 로고 뒤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커스텀 로고는 로고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JPG 이렇게 해줄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1메가 그대로 해주고요. 여기다가 env 한 다음에 jpg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 환경 변수에 지정한 요 request URI가 JPEG으로 끝나는 JPG로 확진해 끝나는 것만 여기 로고를 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건 뭐냐? 다 쌓게 되어 있어서 이 JPG로 끝나는 것들가 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주목될 수 있거든요. 얘는 모든 걸 다 쌓는 거고, 얘는 JPG 이미지 파일만 쌓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JPG 요청에 대한 로고를 안 쌓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이제 빼줘야 되는 거죠. env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여기는 JPG 파일은 로고를 안 쌓고 여기는 JPG 이미지만 쌓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 이걸 빼주게 되면 얘는 그냥 다 쌓게 되어 있습니다. JPG가 뭐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해주면 아직 요청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주거든요.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요청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네,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됐죠? 여기는 JPG로 되어 있는 거고 얘는 JPG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보면은 확장자가 JPG인 애들이 없어요. 없죠? 없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네, 확장자가 JPG인 애들만 이렇게 쌓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경 변수를 지정을 해갖고 원하는 것을 정보만 뽑아갖고 다른 로고 파일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JPG만 있느냐? 그렇진 않죠. JPG 말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할까요? 픽처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아까 PNG도 있었죠. PNG.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여기다가 GIF도 있었죠. GIF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규 표현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정규 표현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얘를 PIC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뭐 JPEG 말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정지를 먼저 시켜준 다음에 간 다음에 다 지우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해줬으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픽에 보시면 이게 PNG로 끝나는 것들, JPG로 끝나는 것들, GIF 파일은 없나요? GIF 파일은 없나? GIF 파일은 없네요. GIF 파일은 파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 끝나는 것들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여기에 XSP라는 로고에다가 다 쌓도록 해준 겁니다.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해요. 로고를 쌓는 데 있어서 하기도 하고요. 리퀘스트 URI니까 뭐 어떤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가 있었죠?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걸로 시작을 했죠? 이걸로 세트로 시작을 했는데 이걸로 시작하는 것들을 이미지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걸로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만 빼고 싶다. 픽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 정규 표현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땅따옴표로 붙여줘도 됩니다. 이렇게 어셉트를 시작하고 이미지스 여기까지만 맞으면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니까 전부 다 이 이미지 디렉토리 내에 있는 것들은 다 이미지겠죠. 그래서 이미지로 따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지 말고 그냥 어셉트만 이렇게 해도 이렇게
기능을 아니면 요거를 바꾸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VIM 사용법이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이거 다 지우는 걸로 할게요. 아파치 검사를 한번 하고요. 다음에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파일이 쪼개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보시면 요걸로 요 디렉토리 명으로 시작하는 요 URI 요걸로 시작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요 파일에다가 쌓게 한 거예요. 그래서 JS 파일도 여기 다 들어와 있고 CSS 파일도 여기 다 들어와 있죠. 그렇죠? 이런 형식으로 쪼개서 이제 들어온 거죠. 이런 식으로 환경 변수를 지정함으로써 이렇게 파일을 쪼개갖고 액세스 로고를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굉장하죠? 이런 거 보면. 네, 이런 형식으로 해서 쓸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예를 한번 들어드렸고. 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다 왔는데요. 이제 에러 로깅이 하나 있습니다. 에러 로깅은 이거는 아파치 웹서버의 코어 로직으로 그냥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고요. 대부분 아파치 에러 로고는 에러 로그 파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 두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에러 로그 포맷을 지정해서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에러 로그 레벨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에러 로그 레벨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요거는 보통은 이제 에러 로그 포맷 같은 경우는 잘 안 써요. 잘 안 쓰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러 로그 포맷은 사실 많이 써야 되는데 잘 안 쓰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로그 레벨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인포메이션 1 아니면 뭐 트레이스 뭐 이런 거 많이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역시나 홈페이지 이렇게 가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에러로고 디렉티브, 에러로고 포맷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러로고 포맷도 이렇게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잘 안 쓰게 되어 있죠. 이거는 포맷 스트링도 다 정의되어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로고 포맷을 다 지정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고 에러 로고 레벨을 좀 많이 써요. 에러 로고 레벨은 디폴트 값이 1으로 되어 있네요. 1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1이 여기에 되어 있죠. 여기에 되어 있고 뭐 크리티컬, 얼터 이렇게 되어 있고 인포메이션, 디버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러 로고 같은 경우에 보면 모듈에서 뭐 레벨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 봐요. SSL 모듈에 대한 에러 로고를 지정해 준다던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디렉토리별로 이런 식으로 로고 레벨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렉토리에 접근할 경우에는 이런 로고 레벨을 지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에러 로고를 인포메이션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다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에러 로고 레벨을 거의 다 지정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에러가 잘 안 나요. 어떤 모듈을 뭔가 셋업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많이 쓰긴 하는데 실제로 많이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아파치 웹서버에도 실제로 보면은 주 설정 파일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죠, 요거. 네, 에러 로그 레벨이 1으로 되어 있습니다. 1으로 되어 있고, 디폴트는 요걸로 되어 있고. 버추얼 호스트에서 이거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버추얼 호스트에서도 보시면 에러로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렇죠? 에러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한 로테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로테이션은 다 먹는 겁니다. 로테이션을 줄 수가 있는 건데 로고 레벨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서도 똑같이 이 버추얼 호스트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노티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인포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만 쓰고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히나 어때 중요하냐면 특정한 어떤 서드파티 모듈 같은 거 올렸을 경우에 아파치 웹서버가 크래시 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에러 로고를 쌓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에러 로고는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얘는 이제 코어에 구현되어 있고 얘는 베이스에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모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듈을 가지고 이렇게 작동하지만 에러 로고는 그냥 아파치 웹서버 자체의 코어 로직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그냥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등급이 좀 달라요. 다르고 얘가 로고를 쌓는 내용 또한 굉장히 다릅니다. 프로세스 이름 뭐 그런 것들 PID 뭐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파치 웹서버 주체 내에 돌아가는 로직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것들 그런 내용들도 로고를 쌓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안 쓰게 된다. 어느 때 많이 쓰느냐 서드파티 모듈을 올리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자, 에러 로고를 쓸 때는 보통 에러 로고 포맷을 지정을 해서 써야 되는데 잘 안 쓰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모듈을 올렸을 때에 새로운 걸 뭔가 올렸을 때에 그럴 때 지정을 해서 쓰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대충 아파치 로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훑어봤긴 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검색어 통해서 한번 익혀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